국민들은 이 무능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여 광란의 그 촛불 시위에 이르도록 절대철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촛불 시위를 번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써 7년째이지만 그동안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참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퍼뜨리고 선장 이준석은 왜 그렇게 했는지, 해경은 구조 당시를 알면서도 선내에 왜 진입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많은 의혹을 남기며 배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매일같이 노랑띠를 두른 채 세월호 진상 규명에 각 그 방송에 도비되었고, 세월호 특검 9번째 모든 사건의 진상은 100%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감찰관, 감사, 국가기관의 8번 수사에서 이들 모두는 좌파 출신으로서 특검 90일, 수사기관은 78명과 4,000시간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9년 동안의 수사에서 검찰,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참위, 대검찰청 참사 특별조사 1년 2개월 동안의 모든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무엇이 무혐의인지 정확한 것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4.3위 특별 활동 수사가 있고, CC 데이터 조작이 있었고, DVR 수거와 AIS 항적 장치가 수십만 개가 조작이 됐다고 나왔으며, CC 데이터도 조작되었고, 국가수사관 수많은 기관들이 면밀히 살폈으나 박근혜의 공소 제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레지스탕 정광용 TV에서 유튜브에서 말로 제가 이거를 다시 리뷰를 해서 드립니다. 세월이 해에서 이 미국의 9.11 테러 참사에 172억 원을 수사 비용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650억 원이 투입됐으나 아무런 결론과 아무런 원인 규명에 실패를 했습니다. 세월호를 타고 올라온 문제는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는 말로는 개가 정치를 해도 너보다 낫겠다고 하는 어느 시사 논평의 말이 나옵니다. 사실 문재인은 여적죄례만 해도 충분히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표창원이라는 이런 자는 박근혜의 나체 사진을 걸어놓고 즐겼습니다. 살려달라고 억울하게 죽은 어린 학생들의 원맺힌 한을 이번 새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정직하게 그 진상을 풀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사건은 결코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니며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상의 발단의 전원지인 북한 괴뢰 집단은 무엇이든지 가차없이 실행에 옮기는 자들입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이 나오죠. 김신조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5.18에도 이들이 개입된 것이 나옵니다. 이 자들은 무엇이든지 비밀하죠. 기습적을 하고 폭파할 능란한 이런 집단은 2천만 국민을 노예로 삼아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시행하는 살인마 집단입니다. 이와 동조하는 대한민국의 좌파 민주당 집단과 부정조작 위조 일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들 범죄 조직은 청와대 수장 대통령과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서슴없이 조폭 수준을 넘어서 뻔뻔하고 야비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듯이 무엇이든지 뒤집어쓰고 남의 탓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힘든 과정을, 수많은 생명들의 억울함, 자살 같은 거,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음을 자신들의 양심을 팔아먹고 생명과 영혼까지 팔아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혁명적 과업으로 이러한 진상을 밝히는데 어느 집단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권에 행사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이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매일같이 세월호 언론에 도배하고 대법관들을 선동하여서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감옥에 넣고 그 정부의 모든 요원들을 줄줄이 수갑을 채워서 죄 없는 장관들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포승줄을 묶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제수복도 입혔겠죠. 문재인이 들어선 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태블릿 PC도 조작하여서 박근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국민의 나쁜 습성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같이 이끌린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한국민의 물론 노예 근성도 있지만은 가장 위험한 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요원들을 사면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여적죄는 비롯해서 탈원전 하나만 해도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습니다. 탈원전 하나만 해도 그 비리 조작은 한 군의 책이 써질 것입니다. 이들 악의 세력들은 수많은 불법과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자갈을 물리고 기만과 술수, 거짓과 음해로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박근혜가 무슨 수백억 원을 불법으로 그 삼성으로 받았다는데 무엇을 받았는지 지금 이렇게 은행에 어디든지 조사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들이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이제 와서는 입을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박근혜 참모진의 5년 동안인 세월이 넘는 기간 이들의 진실을 누가 밝히며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며 이들이 반드시 이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해상안전법 제43조 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는 해상사고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해상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와 지방해양안전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모든 교신을 차단하고 전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도 BTS가 나오는데 이 진도 BTS도 이는 위험시 강력한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양안전청 발표에도 해양심판원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선원들이 즉시 엔진을 꺼서 세월호는 병풍호를 바라보며 표류했습니다. 이는 선원들이 배를 4분간 회전시키며 정상 병충도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지그재그 운전과 이런 진실이 감춰진 누락 구간을 정부의 항적 장치도 잘못 발표되었습니다. AIS 항적만 발표입니다. AIS는 우리가 영어로 나오면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이라고 나옵니다. 이 선박 안테나 위치를 완전히 동떨어진 채 운항을 했습니다. 좌회전으로 통째로 누락이 되었고 회전 각도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인터뷰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의혹과 학자들의 인터뷰를 취소를 했습니다. 항적 정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심이 끌만한, 그러니까 이 항적 장치에서 기록을 하니까 관심이 끌만한 정보를 준비하라. AI에서 누락기관을 그렇다 뜻한 증거 자료를 만들어라. 정확한 출처와 정보를 감추어라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